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2개월의 기간 동안, 포포를 완성하게 됐는데, 포포를, 만들면서 제 개인적인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은, 일단 최대한 1분으로 맞추려고 했고요. 그런 이유가 또, 몇 군데 회사에서는 딱 1분 미만을 원하는 회사도 있고 해서 최대한 길어도 1분 30초 안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는 당연히 시퀀스로 뽑아서 누크에서 작업을 하시고 렌더는 MOV로 렌더를 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처음에 제가 그냥 앞에 보통 다른 이제 포포를 보면은 앞에 도입부에 약간 인트로식으로 뭐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식으로 만드셨더라고요. 뭐 잘 만드신 분들도 있는데 약간 굳이 그런 인트로를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길게 되면은 또 약간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앞에 디졸브로 이렇게 시작하게끔 포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순서는 와이어 리무브랑 크로마키랑 매트 페인팅인데 이것도 약간 전략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약간 만약에 내가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목표다 하면은 이제 약간 최소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원서를 넣어서 기다리는 동안 약간 디벨롭 하는 형식으로 한두 개를 더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와이어 리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리무브 중에서 제일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와이어 리무브를 이제 필수적으로 넣으라고 하는데, 이제, 원본 플레이트를 찾는 것도 일이겠죠? 그래서 약간 고려하실 때 좋은 점이, 일단은, 여기 배경도 지우고 인물도 지워야 되는 플레이트도 있겠죠. 그러면은 두 번 또 작업을 거쳐서 하게 되니까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본 플레이트를 고르실 때 기준을 이제 배경도 지우고 인물도 같이 지울 건지 약간 그런 기준도 생각하시면서 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작업을 원해서 배경도 지우고 인물도 지우는 수 있는 플레이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리무브는 너무 선이 작아서 이게 지워도 별 티가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난이도 있는 걸 정해보자 해서 약간 이런 클라이밍 같은 게 이제 와이어가 또 줌이 돼가지고 확대돼서 잘 보이기도 해서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와이어 리무브는 이제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작업을 또 하실 때 이것도 이제 롭토랑 비슷하게 저도 할 때 작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얼굴 하나로 딱 지운 게 아니고 얼굴도 이제 머리 부분, 뭐 귀 부분, 뒤통수 부분, 뭐 목 부분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덩어리를 정해서 하나 땄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유도리 있게 작업을 해야
했다는 걸 또 어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덮은 사진으로 쭉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딱 와이어 겹치는 포인트에만 따로 그냥 위에 덮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약간 유도리 있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리무브를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와이어 겹치는 부분 포인트에만 이제 리무브를 했는데,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이제 리무브 했다가 원본으로 돌아갔을 때 그 타이밍이 튀지 않게끔 또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잘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작업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 색 보정도 좀 힘들었죠. 뭐 밝았다가 어두워진다던가 약간 이런 것도 좀 맞추기 힘들었고, 그리고 약간 팔 부분 같은 부분은 뭐 근육이 움직인다던가 약간 이런 부분도 맞추기 힘들었고, 그리고 약간 여기 주머니 쪽 보면은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에 휙 바뀌어 버려 가지고 계속 어떻게 작업을 해봤는데 계속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꼼수 느낌으로 리무브 덮은 거에다가 약간 디졸브를 줘서 자연스럽게 오퍼시티 값을 이용해서 넘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을 했었고, 그래서 뭐 최대한 그런 거 잘 활용하셔서 빨리 할 수 있는 작업을 선택하셔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2D 트래커로 되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 뭐 스마트 벡터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해서 어떻게 작업할지 딱 포인트를 정해 놓고, 그리고 또 작업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막연하게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정리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얼굴 리무브를 해야 되는데, 얼굴 리무브는 뭐 몇 프레임에서 몇 프레임까지만 하면 되고, 어깨는 몇 프레임에서 몇 프레임까지만 하면 되고, 약간 이런 것도 영역별로 나누고, 또 그런 거를 좀 최소화해서 딱 내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거를 딱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면은 좀 더 시간 아껴서 빨리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반에 작업을 하실 때 일단 크게 먼저 한 장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등 부분이 이제 와이어 겹쳐서 제가 리무브를 했는데, 어깨부터 허리까지 한 장으로 뭐 한번 시도를 해보고 되면은 좋은 거고, 만약에 여기서도 또 나눠야겠다 싶으면은 거기서 이제 등까지만, 어깨에서 등까지만 또 써본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크게 먼저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뭐 어깨랑 등, 허리랑 팔이랑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던가, 그렇게 빨리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정하는 게 솔직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결정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보면은 제가 일단 3D 트래킹을 걸고 배경을 먼저 지웠는데, 여기 배경을 지운 레퍼런스 프레임이 0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전후를 비교해보면 약간의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봤는데, 이 레퍼런스 프레임 자체를 중간, 그러니까 100프레임이라 치면은 한 50프레임 기준으로 맞춰서 작업을 하면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프레임도 정하는 거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린 플레이트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이 작업을 이제 왜 했냐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은 몸 리무브를 11프레임부터 45프레임까지 리무브를 했어야 됐는데 레퍼런스 프레임 한 장으로는 도저히 이제 리무브를 할 수가 없어서 15프레임 한 장이랑 21프레임 한 장이랑 25프레임 한 장이랑 40프레임 한 장 이런 식으로 이제 4장을 활용해서 리무브를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15프레임이랑 21프레임이랑 25프레임이 이제 와이어가 겹쳐있는 프레임이었어가지고 그 와이어 겹쳐있는 거를 한 장 한 장씩 또 리무브를 해서 그거를 또 로토를 따서 소스를 활용해서 또 리무브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풀어나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 작업이었는데 크로마는 제가 이제 소스를 찾을 때 제가 딱 원하는 크로마키 원본 플레이트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배경, 요 하늘을 키를 따는 걸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당연히 키가 그렇게 잘 빠지진 않았고요. 또 라이팅을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엣지 부분이 이제 다 스필 먹어서 빠지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크로마키 원본 플레이트를 찾을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이제 어떤 거에 중점을 줄지 그런 거를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머리카락의 느낌? 뭐 이런 걸 살릴지 아니면은 인물이 이제 많아서 그런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런 거에 또 중점을 줄지 아니면은 창 밖에 크로마키가 있어서 뭐 리플렉션이나 뭐 반사 이런 거를 활용해서 크로마키에 중점을 줄지 약간 그런 거를 먼저 고려하셔서 크로마키 소스를 정하시면 되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뭐 휴대폰이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크로마키라고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거는 안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약간 크로마키 포폴보다는 약간 모션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크로마키는 피해 주셔서 크로마키 소스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크로마키가 더 중요한 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나눠서 키를 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머리카락도 요 오른쪽 머리카락이랑 왼쪽 머리카락이랑 또 색깔 차이가 다르거든요. 빛 받는 영향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나눠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소프트키, 하드키로 나눠서 따는 건 이제 기본인데 소프트키도 한 번에 빼는 게 아니고 한 두세 번에 거쳐서 소프트키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IBK로 뺄 수 있는 거 최대한 빼서 활용하시고 그리고 뭐 키라이트로 뺄 수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렇게랑 뭐 루미넌스나 RGB 채널을 활용해서 또 최대한 키를 뺀 다음에 그 채널들을 활용하셔서 하나의 채널로 이렇게 또 연결을 맞춰서 그런 식으로 또 키를 알파 채널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은 또 키프레임을 줘서 여기선 여기까지만 이 알파를 쓰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 번에 빠지는 키 그런 크로마키를 사용하신다기보다는 누가 봐도 좀 잘 안 빠질 것 같은
그런 거를 활용하셔서 결국에는 디테일은 이제 로토로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크로마키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엣지 부분이죠. 엣지 부분을 어떻게 최대한 잘 살릴지, 스필은 어떻게 뺄지 그런 거를 또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여줬던 중점을 줬던 게 자, 여기 보시면은 배경 부분이 어둡게 들어갔거든요. 합성이. 그래서 이게 원본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너무 밝아서 색 보정을 아무리 줘도 여기 부분이 잘 합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키를 딴 다음에 살짝 1호드로 알파 깎고 컨스탄트 노드를 사용해서 최대한 약간 어두운 머리카락으로 이제 스포이드를 찍은 다음에 오퍼시티를 좀 줘서 배경에다 아예 합성을 해버렸어요. 인물에다 넣는 것보다 배경에다가 넣어서 위에 인물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여기서 스피를 빼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로토를 또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처리했다던가 또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엣지 부분에 이게 그냥 키만 뺐을 때는 한 2픽셀 정도 깎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2픽셀, 뭐 3픽셀 기준을 이제 엣지를 그런 식으로 먹여서 원본과 최대한 비슷하게끔 퀄리티를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잔머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게 원본 플레이트를 보면은 스필이 먹여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키를 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라리 없앤 다음에 콘스탄트로 이제 완전 블랙으로 다시 뽑아서 마찬가지로 배경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넣으면은 잔머리 같은 이런 디테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최대한 중점적으로 어떻게 디테일을 잘 살렸고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인데 배경 소스를 넣으실 때 일단 최대한 원본 플레이트랑 비슷한 퀄리티를 가진 애를 찾아야 되는데 뭐 빛의 방향이나 뭐 그림자 지는 방향, 뭐 각도 이런 거를 다 고려하셔서 찾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퍼플도 보면은 이게 그 배경을 합성을 한다고 치면은 이 원본 플레이트도 같이 색 보정을 먹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 원본 플레이트는 전혀 저희가 손상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요 배경 소스를 요 원본 플레이트에 맞게 색 보정을 먹여서 합성을 해야 되는 거지. 요 배경 소스에 맞게 이 원본 플레이트를 색 보정해서 맞추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다른 퍼플 보면은 다 색 보정을 주는 경우도 있던데 그게 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 날릴 때도 그냥 블러를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날리는 식으로 이제 블러를 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포커스를 어떻게 날릴지 그거랑 뭐 거리감 그런 공감감도 이제 잘 살려서 배경도 합성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트 페인팅인데요. 매트 페인팅은 일단은 플레이트를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일단은 요런 카메라의 풀샷처럼 이렇게 렌즈 미리
이런 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경샷 같이 약간 드론으로 촬영한 느낌으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무빙 같은 거죠. 뭐 앞뒤로만 움직인다던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던가 이런 거는 좀 어쨌든 2D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살짝 로테이션 느낌도 무빙에 추가돼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매트 페인팅 플레이트를 정했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트 페인팅을 할지 좀 한 장을 먼저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먼저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합성이 끝났을 때 이상하면은 시간만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 장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소스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맞춰보고 나중에 이제 딱 결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합성 소스를 구하는 게 되게 힘든데 요거는 이제 완전 위에서 아래로 찍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 옥상이 어느 정도 보인다던가 뭐 그런 거를 또 고려해 주셔서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저는 소실점을 그어가지고 최대한 그 원본 플레이트 건물에 맞게끔 딱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본의 건물을 있는데 비집고 이렇게 건물을 추가하고 싶다 이랬을 때 좀 이런 소실점 같은 거를 정확히 그어서 맞추는 게 딱 오히려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 예를 들어서 원본에도 이 건물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디테일까지 여기 밑에 건물도 마찬가지로 뭐 그림자 아니면 반사 이런 것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로 프로젝션 할 때 여기 옆면은 또 따로 줘서 이렇게 카드 2장으로 1장, 2장 이런 식으로 이런 퍼스펙 느낌을 줬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살려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건물이 좀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던가 좀 뒤로 가야 된다던가 동일선상에 있다던가 이런 작은 차이점 하나하나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3D 모델링을 해서 패스를 작업했는데 일부러 보일 듯 말 듯하게 좀 멀리를 배치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라이팅이라던가 텍스처 작업에는 뭐 그렇게 수준이 높지가 않아서 그냥 할 줄 안다 이 정도만 이제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모델링을 무료로 하나 다운받아서 텍스처도 같이 받아서 텍스처 작업하고 매치 무브 작업을 하고 라이팅은 그냥 라이트 하나로 그냥 대충 여기 이제 그림자가 오른쪽에 지도록 이 정도만 맞춰서 렌더를 뽑았고요. 그래서 보면은 패스도 이것저것 좀 뽑긴 뽑았는데 그냥 디퓨즈만 활용했거든요. 다른 거도 뽑았는데 굳이 멀리 있어서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뭐 디퓨즈를 해서 여기 2D 누크에서 가져와서 좀 더 색 보정이랑 라이팅 작업 좀 눈에 띄게 2D적으로 합성을 해서 멀티패스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편집할 때의 꿀팁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다운 할 때 이렇게 지나가는 와이어 이런 선이 지나가는 요 포인트를 저는 다 10프레임 기준으로 했거든요. 처음에 디졸브도 이제 10프레임 기준으로 하고, 이 선 지나가는 이런 속도감도 10프레임 기준, 그리고 간격도 10프레임 기준, 선 지나가고 10프레임 보여주고 10프레임 또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 그런 속도감을 줬고, 그리고 요런 요 글씨도 그냥 뭐 굴림, 궁서체 이런 거 좀 하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에스코 드림이라고 무료 폰트가 있는데, 그냥 폰트 그걸로 사용해서 굵기 이제 중간 정도로 맞춰서 사용을 해서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꼭 이거 써야겠다 하는 폰트가 있으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이 에스코 드림 폰트를 사용해서 하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다른 폰트 사용하셨다가 저작권 걸릴 수도 있으니까 무료 폰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금 같은 경우, 이 BGM이라고 하죠. 이것도 유튜브에서 저작권 없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상관은 없는데, 저작권 침해 걸려도 보통은 신고를 잘 안 하거든요. 이게 그거를 활용해서 수익적 창출을 해내면은 이게 저작권에 큰 문제가 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쟤는 저게 저작권 침해되는 건지도 모르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약간 포트폴리오에 만들면서 좀 심혈을 기울였다, 이런 것도 뭐 생각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는 그냥 파이널이랑 오리지널이랑 브레이크다운 이렇게만 넣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포폴 보면은 이게 작업하는 것마다 계속 글씨를 바꾸더라고요. 뭐 로토 땄고 색 보정했고 뭐 알파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적으시더라고요. 나쁘진 않은데 뭐 개인 취향이지만, 근데 약간 좀 시선 뺏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좀 이 포트폴리오에 좀 집중을 시키게끔 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딱 큰 덩어리로 그냥 파이널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오리지널,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만 딱 넣어주시는 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작업을 했고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그 SF 필링 투클 포트폴리오 보면은 여기 왼쪽에 바 같은 걸로 하나 만드셔서 어떤 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깔끔하게 잘 디자인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꼭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약간 그렇게 넣으시는 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또 마찬가지로 다음 작업 넘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디졸브로 넘어가게 했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마지막 디테일 주는 거, 이 부금을 거의 다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 마지막 부금에 키프레임을 좀 주셔서 딱 영상 끝나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디테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제 음악이 뭐 한 2분, 3분, 긴 거는 뭐 10분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도
네, 방금 이렇게 좀 영상과 같이 음악에도 키프레임을 줘서 딱 마무리되는 느낌까지 디테일을 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작업을 하면은 포폴의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잘 만드셔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작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면 좋거든요. 저는 딱 진짜 2달 만에 끝내자고 기준을 딱 둬서 2달 안에 딱 끝내는데, 근데 이게 딱 끝냈다기보다는 아쉬워도 끝내버린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한 플레이트당 일주일 작업을 하고, 뭐 디테일 일주일 작업하고, 나머지는 소스 찾고 뭐 한 번 했다가 실패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2달 안에 끝냈는데, 그런 기간도 자신만의 그런 약속을 딱 정해서 작업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